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 아이돌봄 시설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경북도가 발표한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이란 게 무엇일까요? 네, 지난 2월 20일 경상북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체감, 상생, 미래, 개혁이라는 4대 방향을 잡고 이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을 목표로 이 35개 실행과제를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먼저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학교 실습생, 소방관, 경찰관 등이 포함된 이 돌봄 공동체가 저녁 오전 7시부터 저녁이죠.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이나 먹거리, 이동, 이 교육까지 지원하는 총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이 전국적인 모델로 좀 확산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이슈토크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이 경북형 늘봄학교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부터 이 늘봄학교의 전면적인 도입을 시작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가 2년 차를 맞습니다. 네. 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함께 늘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경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북도가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원, 돌봄센터, 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이동을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 돌봄 정책에다가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경북도의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좀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좋긴 하겠지만 네. 아이들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시설이나 공공에 맡기는 것보다 부모가 빨리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책도 공공과 민간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시간 도입, 또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 돌봄 친화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처럼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경북도청부터 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각 시군청에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참여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육아휴직이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10년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게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면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한 달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 기간 동안 부모 양육에 대해서 특정한 이 성별에 고정시키지 않고 함께 자녀 돌봄을 하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다자녀 가정 공무원의 인사를 우대하겠다. 이미 구미시에서 먼저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상북도에서도 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아빠 육아 및 출산망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난이 막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경북도가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이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관행을 해소하고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 이 국민운동으로 경북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표현에 대한 그런 반응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살짝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님께서는 경북도의 정책과 이 제2의 새마을 운동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새마을 운동 하면 아마 떠오르는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예, 아침 6시가 되면 네. 마을회관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다 같이 모여서 체조를 하고 아침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의 이 핵심 키워드죠. 이 근면, 성실, 협동, 자조. 어찌 보면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치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낮았을 때 근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근면에서 이걸 극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었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해줬지만 이 민과 관이 함께 합심해서 벌였던 운동입니다. 네. 아마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런 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관이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의지를 보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새마을 운동을 들으면 요즘 세대, 네. 출생을 앞두고 있는 세대 입장에서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새마을 운동의 명과 암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와 별개로 지금 과연 관에서 모두가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저출생을 해결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벌이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출생을 안 하는 게 내가 아이가 싫어서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근면하고 성실하고 협동하고 이걸 새마을 운동처럼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긍정적일지 사실 물음표가 남습니다. 네. 네,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이제 기자님의 생각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앞서 설명하셨던 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표한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전수조사에 따르면요. 이 경북의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해 16개 시도, 대구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 자료를 보면 2022년에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17.3%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성별을 따라 분석해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남성 공무원 28,900여 명 가운데 4,400여 명이 썼습니다. 네. 이 여성 공무원은 37,000여 명 중에 14,800여 명이 썼고요. 네. 이 각각 남성은 15.5%, 여성은 40%를 썼다. 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어디냐 하면 11.2%인 경상북도였습니다. 그 다음이 광주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순이었는데, 이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사회부터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다는 이 공무원들도
사용률이 절반이 되지 않고 여기서도 여성 사용자가 남성 사용자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 이 부분부터 좀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네. 생각해보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출산 기간 동안에 오는 어려움, 그리고 출산 이후에 육아에 대한 부담, 나의 네. 커리어가 단절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이 경상북도도 적극적으로 지방공무원,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부분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장려로 이제 출산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지자체들의 돌봄 사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동시는 24시간 돌봄 센터를, 그리고 예천구는 돌봄 공백 없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4월 3일 안동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로회 유지재단과 함께 24시간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곡동에 있는 광성교회 2층을 무상으로 재단이 제공하기로 했고, 안동시가 이곳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올해 하반기 센터 문을 열 예정인데요. 네.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24시간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뭐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병원 진료, 뭐 입원 등 갑작스럽게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옆 동네 예천구는 앞서서 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도록 출산, 돌봄, 공교육을 모두 합친 토탈 케어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영유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 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천읍이죠.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센터를 갖춘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를 문을 열었고요. 네. 또 경북도청 신도시가 있는 이 호명읍에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문을 연 바가 있습니다. 또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이 경북도 교육청과 함께 이 경북형 돌봄 거점 센터도 만들어서 이 돌봄과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각 시군의 좀 다양한 돌봄센터 체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늘봄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선 늘봄학교라는 게 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돌봄교실은 수업이 마친 이후에 이 아이들의 돌봄을 5시에서 6시 정도까지 책임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인데 부모가 이보다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등교 문제가 네. 있었던 거죠. 때문에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 늘 돌봄하겠다라고 해서 늘봄학교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경상북도는 지난해 41개 학교에서 이 시범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고, 교사들의 이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 교사들이 아닌 늘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뽑아서 배치하기로 했고요. 네. 이 2025년부터는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이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렇게 돌봄 교실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 돌봄 교실에 있는 것보다 사교육을 받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이 부모들을 위해서 늘봄학교 자체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네. 뭐 학급 단위로 미술이나 뭐 북아트, 이 마술, 논리체육까지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늘봄학교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가 이게 일시적으로도 늘봄학교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라고 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공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원단체들, 현장에 있는 교원들은 여전히 이 늘봄학교의 확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진다. 전담 인력을 모집하겠다고 하지만 경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시군 지역들마다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이 인력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아이들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공간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군대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과 관계 맺음이 끊임없이 좀 다양하고 변해야 되는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우려가 된다는 것도 있어서 최근 들어서 경북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학교가 아닌 돌봄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공간을 좀 바꿔주는 쪽까지도 지금 올해부터는 또 시범 도입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은 좀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학교가 이걸 모든 걸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원단체들, 특히 교사노조에서 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우려가 된다라는 두 가지 점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자라날 때 보면 이 온 동네에서 함께 돌봄을 수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서로 교육은 학교가 하고 보육은 마을과 가정 그리고 마을과 가정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함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자체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들은 지역 아동센터가 이 방과 후 프로그램 이후에 학교 바깥으로 나오는 아이들의 이 돌봄과 이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지역 아동센터와 이 지자체 아이 돌봄 서비스가 현황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이 동네에 맞게끔 설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모든 지역에 전일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이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 정책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돌봄 정책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있어야 될까요? 부모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8시간이 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노동 정책에서 지금보다 조금은 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이게 돌봄 정책과도 연결되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고민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 정말 그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면 정말 이 아이 돌봄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경북도와 지자체가 좀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노동 시간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고 있는 대책을 보면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네. 결국 부모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공기관부터 이걸 시행하고 민간 기업에게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는데 네.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이 계획이 노동정책이 아니라 돌봄정책에 함께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봄시설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